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미국의 대결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요, 세계 3차 대전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충격적이고요. 긴장 자체가 지금 최고조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요,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하면 이게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를 상대로 독일도 프랑스도 전부 다 외교적 중재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독일이 중재한 것도 실패, 프랑스가 중재한 것도 실패이며, 반면에 러시아는요, 오히려 말입니다, 지금 벨라루스에서 군사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이 그야말로 미사일을 쏘고, 수호인가요? 수호의 전투기를 띄우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각종 훈련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쟁이 임박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요, 지금 미국인에게 지금 우크라이나를 당장 떠나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떠나야 한다. 그만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는요, 벨라루스에서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어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유, 죄송합니다. 결국은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계속 쏟는다는 것은 그만큼 침공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거고요. 수호의 전투기도 지금 계속 날라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이 정도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서방에서는요, 저렇게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군이 연합훈련을 하다가 그냥 쑥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쑥 밀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훈련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뭐 북쪽에서 벨라루스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에서는 크림반도로,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돈바스 지역으로 3면에서 동시에 쭉 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8시간 안에, 48시간이면 이틀이에요. 이틀 안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점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지금 러시아가 3면, 지금 벨라루스에서나 크림반도에서나 또 돈바스 지역에서 3면에서 동시에 진격하다가 미국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된다면
미군도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거든요. 이 개입이 결국은요 더 확장되면 3차 대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3차 대전이라는 말은 웬만하면 저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위협을 조장한다, 뭐 공포를 조장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지금 3차 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언제든이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요. 동계올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20일까지죠. 오늘이 12일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갈 무렵이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월이 지나고 3월에 들어서면 우크라이나 지역에 땅이 다 녹아요. 우크라이나 지역은 늪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땅이 녹아버리면 전차라든가 차량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전에 이제 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만큼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은요. 예측 불가능하지만 공지도 없이 단시간에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지도 없이 단시간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 야, 여러분 이거 엄청나죠. 게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아주 강력한 단어까지 썼습니다. 상황이 급격하게 미쳐 돌아갈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상황이 급박하게 미쳐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뭅니다. 아무리 전쟁에 대한 어떤 경고라고 하지만 이거는 경고가 아니라 나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황이 급격하게 미쳐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은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만큼 빠르게 상황이 나빠지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전 세계는요.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들을 거예요.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 현상까지도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공의 어떤 대만에 대한 위협 이것도 저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중공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남북관계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만약에 중공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주한미군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백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많이 가는 것은 제가 자제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우크라이나의 위기가 전 세계 위기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밀월 관계가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중국은 러시아를 두둔하고 러시아는 중국을 두둔하는 그 모양새가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신냉전 체제가 시작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유대관계가 깊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서방의 어떤 이 반응이 굉장히 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세계 3차 대전이 나겠느냐 이렇게 예상은 해요. 러시아도 미국도 사실 충돌을 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듯이 상황은 어떻게 미쳐 돌아갈지 진짜 모릅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를 두고는요.
러시아와 미국의 어떤 패권 전쟁이 아주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설사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기에 대한 대응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지금요, 우크라이나 지역을 이제 여행 금지 지역으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부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예 여행 금지 지역으로 완전히 바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전쟁의 위기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 조금씩 마련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만큼요, 위기의 상황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 상황은요,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준비된 행동,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